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월간 비건 발행인 겸 편집인 하고 있는 이향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전부터 큰만정을 통해서 계속 모임을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또 핑계를 대자면 왜냐하면 워낙에 제가 들어보니까 명망 높으신 강사님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전문적인 강의를 너무 많이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지 영양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리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내심 이렇게 채식 쪽에서 여러 가지 많이 아시는 분들 모셔놓고 할 얘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좀 미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뵙게 됐는데 그럼 지금 오늘 왔으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하고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채식 라이프 스타일하고 그런 또 채식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저도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나라 채식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혹은 또 어떻게 채식을 하고 실천하고 계시는지 저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교환을 마련해서 여기 PPT 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를 좀 많이 듣고 싶고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이 순서 상관없이 물어봐 주세요. 네. 예. 그러면 우선 비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간한 지 이제 딱 만 4년 돼서 지금 48호가 이제 인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창간 이제 4년 이제 창간을 4년을 만전하게 됐고 이제 5주년 시작하는 해가 이제 내년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잘 버텨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 비건을 우선 아까 이제 학생도 궁금했는데 비건이 우리 보통 말하는 완벽한 채식 단계인 VEGAN이 아니고 BUGUN이잖아요. 그게 이제 창간 당시에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창간할 당시에는 잡지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홍대에서 디자인 행사를 조금 규모 있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자인 행사를 13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광고 대행이나 디자인 행사가 에이전시라고 하는 곳이 업무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은 전혀 없을 정도로 거의 밤샘과 철야, 야근 이런 거는 밥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13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와서 병원 치료받고 이러고 있다가 병원 치료 받았더니 그 주치의가 이대병원의 신경원 선생님인데 그분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당신 성향상은 강아지보다는 고양이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고양이를 키우게 돼서 사실은 그 고양이 때문에 채식에로 접어들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저는 정말로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도 정말 육식주의자였었어요. 그리고 전혀 채식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야근하면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치킨 시켜 먹고 햄버거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거로 평생을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마음의 우울이 오다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게 됐고 그때 집중할 뭔가 내가 사랑을 줄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 녀석한테 이제 사랑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라는 책을 제가 처음 본 책이었어요. 고양이 강아지 사료의 진실. 그걸 보니까 거기에 너무 엄청난 얘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좀 잘 키우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동물성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식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사업에 막바지 접어들면서 그게 이렇게 병 오는 거랑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그쯤에 내가 이제 사업을 접어야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 비건을 일단 창간했어요. 왜냐하면 사업 접을 때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 닫을 수가 없고 직원들을 찬찬히 내보내야 되니까 거의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직원들을 날짜 채워서 내보낼 때까지는 급여는 주는데 일은 별로 세프로트를 따질 않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 친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런 채식 잡지를 창간을 준비해라 해서 창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력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책의 이 타겟층을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을 많이 했고 두 가지였어요. VGA를 해서 딱 거기만 컨셉 맞춰서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 흡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토의를 거친 결과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도 적을 뿐더러 또한 그 VEGA라고 제어를 해놓으면 거기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비건밖에 다룰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확장하는 의미에서 비건하고 발음은 똑같고 네, 이제 영어 스펠링은 이제 비건으로 비긴의 과거 완료형으로 했는데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이미 이 책 예를 들면 이 책을 보는 분들 이미 당신은 비채식을 시작했다. 그런 뜻 혹은 채식에 관심을 갖거나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채식에 그래 접어들었다 뭐 이런 류의 이렇게 저희 나름의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제어를 비건이라고 하게 됐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VGAN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여러분 만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비건에 맞춰서 고기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음식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는 비건만 소개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약간 플렉시블하게 소개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판단은 뭐 제 판단 아니었지만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덕분에 여러분들 또 다양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비건을 창간해서 이제 48호를 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안 계시지만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베지닥터 선생님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에서 비건 요리 하시는 분들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강원대 최웅 교수님 이런 그 채식에 관련된 분들이 사실은 저희 책의 원고를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책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고요. 제가 또 그런 걸 다 포괄할 만한 지식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채식하시는 분들이 이 책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책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구독해 주신 분도 많았고 해서 하여튼 4년을 채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제 의지로 책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을 계속 발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충만정님한테 여쭤봤더니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그 경험이라든가 또 성향이 다 다르셔서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그래서 뭐 채식 시작하신 뭐 계기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채식의 단계도 많이 다르고 하셔서 뭐 제가 사실 준비한 것도 없지만 오히려 전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이제 앞에 있으니까 채식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어떤 면이 가장 힘들었어요? 잠시만요. 네. 뭐가 힘들었지? 아니 그러면 가족들. 그렇죠. 가족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들죠 사실은 그죠. 특히 엄마가 반대하시나요? 그냥 가족이 다 반대를 다 반대라요? 그리고 막 속여서 먹일 때가 있어서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해먹지 않는 이상 네. 막 진짜 그러니까 막 국에 막 새우 들어가고 멸치 갈아서 넣고 새우 갈아서 넣고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다가 그래서 더 이상 엄마가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맨날 밥을 해 먹어야 돼. 정말요? 네. 대단한데요. 그러면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는 여러 번 하려고 시도는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완전 고정관념. 막 채식을 하면 키가 안 크고. 그렇지. 고기를 먹으면 불량해지고. 그죠. 모든 골고루가 중요하고 균형 잡힌 게 중요하고 그런 많이 들은 말 있잖아요. 저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설명하고 논문도 읽어주고 책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가족이 제일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직장인들은 회식 제일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랬었고 약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오픈이 돼서 채식한다고 선언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직장 처음 다닐 때만 해도 그 술자리 가서 술을 안 마시면 되게 막 뭐라 그러죠? 뭐 사회생활 기본이 안 돼 있다. 혹은 너 잘 마실 것처럼 생겼는데 너 안 먹는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되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래도 저 술 안 마십니다 하면 그래도 억지로 막 이렇게 먹이고 너 이거 안 마시면 오늘 네가 돈 다 내 이런
유치한 짓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채식하는 것도 내가 좀 채식하니까 양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옛날보단 그래도 많이 좀 배려해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학교 급식은 안 하죠? 고등학생은? 죄송해요. 제가 애가 없어서. 급식을 먹는데 네. 급식 사실 근데 이거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흰 밥만 나오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밥에다 막 계란만 안 섞어서 나오면 막 계란볶음밥 이런 거? 그런 것만 아니면 흰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흰밥과 김. 그리고 김치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김치도 못 먹고 근데 네. 가끔가다 나물이 나와요. 가끔가다 두부도 나와요. 그런 날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가방에는 김이 있어요. 항상 갖고 다녀요? 네. 훌륭해요. 근데 대단하죠? 이거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급식은 그냥 집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때 안 먹고. 집에 가도 먹을 게 없고 자기가 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해 먹어서 이제 맨날 해 먹다 보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특별한 레시피 하나 있어요? 선배님들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근데 제가 동물 때문에 채식을 해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귀찮을 때 아침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귀찮을 때 먹을 건 밥에다가 밥을 네.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조금이랑 후추 조금이랑 네. 깨 조금 넣고 네.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 간장 조금 넣은 다음에 김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주먹밥 만들듯이? 그냥 비벼서 이렇게? 그러면은 간단하게 빠르게. 그렇긴 하네요. 또 아니면 막 그냥 두부 붙여가지고 케찹이랑 같이 이렇게 그냥 섞어 먹어요. 귀찮을 때. 이게 이렇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채식하는 환경이 이게 학생이 말한 것처럼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식을 완벽하게 하시든 또 어느 다른 생선도 먹고 우유도 먹는다 하시든 간에 하여튼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다 대단하신 거고요.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 저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채식이 단순한 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채식을 사실 건강 때문에 시작한 분들이 많더라도 건강으로 시작한 분들도 그게 채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왜 우리나라 말에 사람 안 변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사람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말 변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육식 먹고 저도 한 2, 3일 고기 한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막 슈퍼 가서 끊어다가 구워 먹는 그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건강 당연히 안 좋았고요. 지금이 제가 이렇게 후덕해 보이지만 그때는 깡말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 성인 여드름 이렇게 달고 살았어요. 몇십 년을.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짜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고 성격은 정말 더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더럽다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또 디자인 회사가 상당히 사람들이 항상 날카로울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제 직원들이 또 디자이너들이 많다 보니까 다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을 잡고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크리에이티브를 내야 되니까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거의 악마였었어요. 그래갖고 직원들이 뒤에서 저를 별명으로 슈퍼마녀라고 했었어요. 정말 진짜로. 왜냐면 나이 막 30 먹은 직원들 앞에서도 막 북북 찍고 이러고 집어던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일을 다 빼요. 애들한테 일을 빼고 일을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주고 일을 잘하는 애만 일을 주니까 정말 뭐라 그러지? 정말 더러운 성격이잖아요. 그게 비인간적이고 차라리 그럴 때는 애들이 차라리 나가라고 하라고 저한테 와서 우는 애들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제게 성격이 정말 나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진짜로 채식하면서 그 더러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 그런 일 못하는 꼴을 못 보고 누가 잘못하는 꼴을 못 보고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엄청나게 차별하고 그러고 거의 평생을 살았는데 그거를 저는 고친 계기가 채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채식을 하면서 하고 동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람도 좀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의 종류에는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이렇게밖에 구분을 정말 안 하고 살았어요. 평생. 그러니까 정말 좀 못되게 살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후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 성과 위주의 그런 삶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진짜로 아주 기를 쓰고 일을 해서 많이 벌고 그다음에 많이 벌어서 막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남한테 함부로 하고 이러고 사실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옛날의 저의 삶을 보시고 지금 저를 보면 정말 사람들은
사람 변했다고 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가 본 평균적으로 채식하는 분들이 일각에서는 뭐 까다롭다라든가 뭐 좀 예민하다 이런 거 있는데 그 까다롭고 예민한 거는 감각적인 거고 제 생각에는 후각이나 이런 청각 이런 게 다 채식을 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센시티브해지니까 그런 거고 성격이 나빠지거나 뭐 착하던 사람이 뭐 악녀가 되거나 그다음에 뭐 순진하던 사람이 뭐 여우가 되고 뭐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육식하던 잡식하던 사람도 채식을 하면 확실히 저는 대부분은 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 간에 특히 이렇게 각박한 사회일수록 우리가 착한 사람들자 그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채식을 하면서 오는 그 부가적인 효과가 그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화가 나 있고 제가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하면 아무 관계없는 옆에 있는 사람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가족들이나 그 직장 동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늘어나면 그만큼 저는 그게 파급 효과로 좀 조금 편안한 인간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요즘 그 안성기 씨가 나와서 광고하는 중에 3만 원만 내면 29명이 1년 동안 뭐 굶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맞는 말이지만 그건 저는 엄발의 오줌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3만 원씩 내서 그 영양실조식 먹여서 애들 구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는 식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식량이 개들한테 하고 소한테 다 먹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있고 그다음에 뭐 원전 세운다고 할 때 우리 항상 반대하고 막 들어놓고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근데 그 들어놓은 분한테 가서 너 그럼 전기 쓰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할 거려. 그런 거를 그렇게 반대할 게 아니라 이거 원전을 건설 안 하려면 우리가 전기를 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덜 써서 그런 결과적으로 인류의 나쁜 것들을 건설 안 하면 되는데 그런 원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접근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마라만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한데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다 하다 보면 채식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채식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그 고기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가 비덩주의잖아요. 덩어리 고기 안 먹는 것부터 그것만 시작하셔도 훌륭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조금 더 단계를 높여가고 또 주위 사람의 파급력을 영향력을 줘서 채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는 단언컨대 뭐 지금 이렇게 망가진 지구나 환경이 혹은 이렇게 그 삭막해진 인간관계가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나빠지는 속도는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겁날 때가 진짜 많아요. 사람들 나빠지는 게 뭐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너무 영화 우리가 미국 영화 보던 다 나오잖아요. 그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보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전 뭐 서울에 자랐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서 그때 물론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그렇게 막 자기 거 챙기고 내 걸 위해서 문만 닫으면 문 밖에 건 나는 나 몰라라 이러진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로 현관문만 닫으면 바깥에 건 정말 관심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출발이 채식밖에 없다라고 점점 더 생각을 굳히게 됐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이 비건을 창간하면서 너무 채식에 이렇게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거기에 이렇게 풍덩 빠져가지고 그 바깥의 거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채식은 착하고 좋은 일이며 옳은 일이라는 데는 처음에 판단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신념은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채식 비건 잡지 창간하는데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제 목표가 사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직장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나이는 넘었고 사실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게 없을까 생각하니까 잡지를 내면 제가 발행인이니까 누가 저 나보고 나가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훨씬 전에 채식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채식 잡지 발행인이 되면 제가 발행인인데 제가 어디가 채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통제 장치로도 사실은 비건을 선택을 해서 두 가지를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거는 뭐 실패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대부분 이제 채식 시작하실 때 저처럼 이제 뭐
동물을 키우다 시작하시기도 하고 병 때문에 시작하기도 하시고 혹은 뭐 학생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발적으로 동물 때문에. 동물 때 그렇죠.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에디터 중에 한 녀석은 신기하게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갑자기 고기가 싫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비건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비건 그 채식하는 단계 시작이 이유가 다들 다양하신데 혹시 특별한 케이스로 채식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특이한 케이스로 없으신가? 들어보면 다들 사연이 다 있던데 왜냐하면 채식은 이렇게 맞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빵을 골라 먹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채식하시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부딪히고 밥 먹을 때도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저는 비건 발행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비건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그 채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채식하는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우유 쪽이라고 그러고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우유는 별로 아닌데 치즈가 정말 많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치즈 끊기가 제일 힘들고 오죽하면 미국이나 영국 쪽에는 치즈 끊기란 책도 아예 있어요. 그게 아마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가 봐요. 치즈가 제일 끊기 힘든 동물성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치즈를 정말 끊기 힘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눈 감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비건 치즈가 있는데 비건 치즈는 이제 견과류로 만들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국산은 많이 부족하고요. 외국 비건 치즈는 이제 수입 경로도 그렇고 어렵고 많이 파는 데도 없죠. 국내에 파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가끔 일탈을 하니까 굳이 여러분이 채식에 얽매이셔가지고 정말 먹고 싶은데 그거를 안 먹으려고 막 기를 쓰고 뭐지 이렇게 다이어트 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가끔씩은 본인에게 이제 자유로운 시간 주셔가지고 조금씩 먹어봤는데 별거 아니다 느낌이 제일 좋고요.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 그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저는 플렉시블하게 채식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힘들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가끔씩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이렇게 뷔페 가서 먹는 그런 걸 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좀 이렇게 자기를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채식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단계가 동물 사랑하는 거랑 모피 안 입고 가죽 안 입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완벽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이거 겨울옷이라 할 수 없이 입고 있긴 한데 모두 사실은 동물 털로 만드는 거라서 그것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까지는 힘든 게 저도 이제 지금 옛날에 샀던 옷이 다 그런 옷들이고요. 그걸 다 새로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입고 있긴 한데 이제 새 거로 사진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건 시작하면서 옷이랑 가방이랑 구두 이런 걸 많이 팔아서 책 많이 썼어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피 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많이 나오는 패스트 패션 있잖아요. 싼 옷들 있잖아요. 뭐 유니클로라든가 뭐 에이세컨이라든가 뭐 자라는 그래도 조금 난데 그런 옷들이 엄청나게 세일도 많이 하고 싸고 정말로 옷이 흔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사서 입는데 그게 물론 거기 동물성이 아니긴 하지만 저는 패스트 패션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뭔가 자원이 들어가서 만들어져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옷을 만들어 흔하게 막 입고 마구 버리면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가 또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거고 또 쓰레기가 그만큼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옷감들은 다 그거 썩지 않은 그런 폴리 계열들 옷감이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채식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덜 입으셨으면 하게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거는 좋은 면으로 된 거를 이제 좋은 면을 조금 약간 톡톡하고 좋은 거를 사서 이제 오래 두고 입는 거고 친환경 세탁법을 활용해서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가방이나 구두는 사실은 참 가죽을 안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리틀 파머스에 가면 가죽 가방 신발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을 믿고 저희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늙어서 죽은 동물들의 그 털하고 가죽만 사용을 한대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치 못할 때는 그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좀 이렇게 찾아보셔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추운데도 꼭 면은 사실은 겨우 보온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모피나 이런 건 안 입어도 되지만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조금 덜 환경의 위해가 덜 되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나이를 다해서 죽은 동물들로 만든 것들을 사서 쓴다거나 그다음에 뭐 사실은 근데 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별로 부럽지 않은 게 요즘 워낙에 에코퍼도 잘 나오고요. 최근에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신진 디자이너들 중에 그 에코퍼 잘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친구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그 옷을 만들고 있지만 딱 갖다 팔면은 이게 그 사러 가서 정말 예쁜데 그걸 진짜 털인 줄 알고 사러 갔다가 에코퍼럼 안 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싸다고 안 사고 가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의식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자꾸 살려줘가 그 사업을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채식이 널리 보급되고 이 시장도 넓어지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그런 친구들의 옷을 좀 알아봐서 팔아주는 것도 사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그 행동들이나 작은 소비가 결과적으로 이게 눈덩이가 굴러가서 눈사람이 이만하게 되듯이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그렇게 하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저는 고양이를 4마리 키우는데 고양이를 저는 지금은 비건으로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육식동물은 아니고 고양이도 잡식동물이에요, 보니까. 왜냐면 제가 큰 녀석을 처음 데려왔을 때 보니까 처음부터 걔는 오이를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리틀 타이크라고 채식 사자 책도 있는데 그 사자는 자기 스스로 뭔지 모르겠지만 걔는 평생 고기 국물도 한 번 안 먹고 19년 살다 죽은 사자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물이 모두 육식동물이라는 것도 사실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제가 키워보니까 요즘에 비건 사료가 국내에서 2군데 브랜드 나오거든요. 비건 사료 먹이고 그다음에 뭐 낫또라든가 느타리 버섯 엄청 좋아해요. 이게 보니까 고양이들은 이게 맛보다 냄새로 음식을 구분한다고 그래서 낫또가 쿰쿰하고 느타리도 쿰쿰한 냄새 나잖아요. 그 두 가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을 이만한 상자를 일주일에 2개씩 먹어요. 4마리니까. 그리고 낫또도 낫또는 비싸서 저는 못 먹어요. 아시죠? 저는 못 먹고 애들만. 그래서 낫또 이거 해갖고 애들 먹이고 저는 이제 거기 들어있는 간장도 가스 없이 간장이라 못 쓰고 버리고 거기 있는 겨자만 이만큼 모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들도 사실은 저는 뭐 저처럼 꼭 비건할 필요는 없는데 동물 키우는 분 많잖아요. 근데 특히 강아지들이 보면 이렇게 귀 덮인 친구들이 귀병 많잖아요. 피부병 많고. 근데 그 강아지들한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비건살을 좀 섞어 먹으시고 채소를 좀 줘버릇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피부병은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이게 귀 늘어진 애가 뭐지? 빅을 키우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걔 때문에 병원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건살이 있으니까 좀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잘 먹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서 귀병이 많이 좋아지고 거의 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물 키우면서 그리고 이 요즘 강아지들 오래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강아지나 특히 강아지가 암으로 많이 죽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순전히 제 판단인데 우리 평생 거의 우리 사료먹을 키우잖아요. 그 사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허접한 게 많이 섞여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좀 개선됐지만 옛날만 해도 그런 것들을 먹고 그게 다 그 동물 찌꺼기 부산물들이 저희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먹고 애들이 뭐 10몇 년 살았으니까 저는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키우는 강아지들을 조금 이제 나중에 죽을 때 애들이 좀 덜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면 저는 이게 살짝 비건 사료라든가 이런 그 애들이 좋아하는 채소 같은 걸 좀 이렇게 섞어 먹여서
채식을 이렇게 반반만 섞여 먹어도 훨씬 더 애들의 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거고, 주위에 몇몇 고양이 키우면서 주위에 몇몇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비건사를 먹여보고 이런 채소들 먹여보면서 확실히 피부병, 특히 피부병 쪽에는 효과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비건이면 좋은데 참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시니까 힘드시는데, 그게 참 이 학생 말처럼 엄마가 채식을 하면 엄마 입장대로 힘들고, 또 이렇게 아들이 하면 또 아들 입장대로 또 다른 식구들 힘들고, 이거 참 극복할 수 없는 관계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어쨌든 이 학생처럼 이렇게 꾸준히 자기 신념에 의해서 채식을 오래 하면, 근데 좀 지나면 분명히 가족들 바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가요, 정말로. 그게 신기한 게, 내가 조금 해보고 우리 식구들 힘들어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요. 내가 좀 이게 굳건히 가고 끈질기게 가면 조금씩 바뀌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 학생 엄마처럼 야 그러면 키도 안 크고 뭐 영양실조 걸리고 이러는데 보면 멀쩡하거든요. 너무 멀쩡하고 성격 좋고 막 활달하고 이러니까 뭐지 이러다 보면 이제 엄마도 바뀌고 동생도 아빠도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니까, 혹시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상대방 설득해서 한꺼번에 같이 가자고 그런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가족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완벽하게 다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영향은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선택한 채식의 길을 끝까지 열심히 끝까지 가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시면서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하니까 되게 좋으시죠, 그렇죠? 같이 만나니까.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채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서 위로받고, 잠시만요. 제가 책 좀 잠깐 가져올게요. 여기다 놨다. 책은 아니고 제가 잠깐 메모한 걸 안 꺼내놔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제 판단에도 채식하는 게 육식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채식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채소를 좀 깨끗하고 좋은 걸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유기농을 좀 찾고 조금 더 가리다 보니까 확실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건 책을 이제 기회 있을 때 소개했을 경우에 어떤 대학생, 여자 대학생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그러는 거야. 그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비하는 거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뭐 학교도 뭐 괜찮은 학교였고 일반적인 친구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거기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채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느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어쩌면 그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 살림하다 보면 채소 좋은 거 사기가 쉽지도 않고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채소 요리는 품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맛있게 하려면 많은 것들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고기는 뭐 하나 넣고 끓이면 그냥 고기 맛이 나는데 채소를 맛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채소도 우려야 되고 뭐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는 지금 좀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요. 채식을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정말 더 힘든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동안 채식을 다이어트 방법으로 채식을 선택한 분들은 그런 걸 못 겪으셨겠지만 저는 채식을 하는데 빵떡면을 좋아해서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하니까 빵떡면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랑 설탕을 줄여야 되니까 정말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물을 무치거나 뭘 해도 설탕도 못 넣고 참기름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 요즘 진짜 고민스럽게 말 그대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본인이 해보고 또 서로 교환하고 이거 내가 만들어 너도 먹어볼래 하고 이렇게 요리법 교환하고 또 이제 따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데 또 하나 그 인터넷 블로그에 채식 요리가 많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그거대로 해보면 맛이 안 나는 게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채식 요리는 정말로 자기가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가장 큰 어떤 힘든 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런데 또 이제 외국의 영어로 된 그런 그 채식 레시피 있는 책은 보면 그거는 제대로 된 요리법인데 그건 또 너무 우리한테 낯선 재료가 많이 향신료 많이 들어가서 그건 또 어렵고 그래서 채식 요리가 고기 요리보다 훨씬 힘들고 맛내기가 힘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힘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그 이렇게 이 친구처럼 그런 특별한 그런 그 패스트푸드인데 일종의 이런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해서 좀 이렇게 레시피도 나눠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먹고 사는 게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데 시작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채식하면 먹는 즐거움이 너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로 채식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극복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가 참 많죠, 우리한테. 그리고 채식하는 사람들은 또 자꾸 새로운 재료에, 새로운 식재료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들어봐야 되고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리 씨가 해먹었었던 렌틸콩 같은 경우는 뭐 요새 홈쇼핑에서 팔더라고요. 막 그런데 사실 렌틸콩은 칼로리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렌틸콩을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이 살을 찌려면 렌틸콩을 드시면 좋은데 렌틸콩은 칼로리가 되게 높아요. 근데 대신 병아리콩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건 또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요새 곡물류가 슈퍼푸드 많이 뜨는데 그런 걸 드실 때 확 유행 따라가서 드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나한테 맞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라든가 방송에 나온 정보가 어떤 일방적인 그 방향으로 알려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숨어 있는 다른 뭐 단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통 이렇게 CF하고 이렇게 참고 짠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보도가 안 되거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료 구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먹고 사는데 먹는 거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참 피곤하긴 한데 여러분이 이미 그 채식의 길을 접어드셨기 때문에 이건 나의 숙명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레시피도 좀 나름대로 개발하셔가지고 공유해 주시고 특히 그 나만의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저희 비건에서는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비건에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비건에도 사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리 개발에 소개하긴 하지만 하다 보면은 하나라에 새로운 게 없다고 해서 약간씩 다를 뿐이지 정말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말 진짜 그 전문 요리사가 하는 요리 같은 건 또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채식을 하는 분들이 소개해주는 레시피가 제일 좋고 또 저도 저희 독자들한테 제일 소개하고 싶은 게 그런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레시피를 이렇게 숨겨두지 마시고 비건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꾸 와서 제 책에 컨텐츠 채우는 부탁만 드리는데 채식 수기 뭐 그런 것도 좀 저희 책에 좀 실게 좀 원고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공유를 하면 좋고요. 저도 그 채식 수기를 최근 몇 달을 못 실었는데 여름하고 작년에 많이 실었는데 의외로 확실히 그 채식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채식하나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네이버의 매거진 캐스트에서 가장 열동률이 높고요. 거기 들어가면은 댓글이 한 200개씩 달리거든요. 댓글이 200개면 거기 2,000명 이상 들어갔다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식 수기가 가장 독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제일 궁금해하는 거고 결국은 나도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물론 블로그 가신 분들은 또 이제 블로그에서도 공표하시겠지만 그래도 비건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 되니까 거기로 좀 알려주셔가지고요. 채식 수기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나만의 레시피 그런 것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그 병아리 키운다고 그랬나요? 닭. 근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만 오늘 들은 거죠? 진짜 특이한 친구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키우는 그런 것들도 좀 사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액세스해서 알려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채소 수기 써보겠어요 하면 써주세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특이하게 동물을 구제해서 키우거나 이런 채식 수기 같은 걸 좀 저희한테 연락해 주셔갖고 항상 좀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컨텐츠를 좀 좋은 컨텐츠를 채우고 또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은 또 여러 사람하고 나누어서 이 채식에 대한 인식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본인이 채식을 안 하더라도 채식에 대해서 좀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고기를 좋아해서 나는 채식을 못해. 그렇지만 채식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채식을 하는지 혹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걸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려다 보니까 특히 그런 거 집중하는 거는 어떤 전문적인 뭐 그 채소의 영양학이라든가 뭐 채식의 뭐 시작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채식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런 그 개인들의 그 경험, 라이프 경험, 그게 그 일반 사람들 설득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부탁드리는데 꼭 좀 보내주세요. 네. 특히 꼬꼬대 키우는 거는 정말 좋은데요. 진짜 특이해요. 예.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그냥 학교에서 채식하니까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네. 애들이 바뀌어요. 애들이. 그쵸. 맞아요.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 영진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거기는 지금 이제 월요일만 하는데 작년 그 교장 선생님 계실 때는 거의 몇 달인가를 계속 채식으로 해서 27명인가 해가지고 진짜 웃긴 게요. 그 사례를 보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애들이 공부 그 실력이 진짜 좋아졌대요. 채식하면서 애들이 건강해지고 이게 두통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향상돼 갖고 그 29명인가 채식 그 3달 4달 그거를 완벽하게 코스를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성적이 월등하게 향상이 되고 그래서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 홍성태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게 영향이 없다고는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 학생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우유 먹어서 키 크는 것도 아니고요. 단백질 많이 고기 먹어 키 크고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게 또 저는 또 사례가 다 갖고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걸 먹어봤어요. 미국에서 원조도로 우유가루. 가루로 된 우유 있거든요. 그거 저 학교 다닐 때 한 5, 6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우유 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쪄갖고 나눠줬고요. 그렇게 해서 우유 가루를 공짜로 공급을 하더니 우유를 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유를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유를 꼭 먹어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크고 이런다고 해서 거의 저도 40살 넘어까지 우유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의무적으로 우유 먹은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나 늙어 골다공증 안 걸리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나마 요즘 이제 방송에서도 의사도 가끔 솔직하게 말하는 분도 생기고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우유에 대해서 실상을 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우유 소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협동조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올 여름에 비가 안 와서 비가 너무 안 왔죠. 비가 안 오고 뭐 이래갖고 소들이 뭐 젖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뒤에 숨은 게 사람들이 우유를 조금 덜 먹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우유를 덜 먹는 게 우리가 마시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가공식품에 고기와 빵에 정말 조금씩 탁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다 이미 입맛이 세뇌가 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기를 끊고 우유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저 인정하는 이유가 밖에 사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우유 성분, 고기 성분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얘기가 널뛰기처럼 가는데 저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해방되고 가난했을 때 우리에게 미국이 이렇게 밀가루 원조하고 가루 분유 원조한 것도 물론 우리가 굶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와준 것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미국에서 과생산되는 밀이라든가 그런 우유 이런 것들을 소비할
대상으로 보고 몇십 년 전에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우리가 지금 수입 고기를 많이 안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육가공 그 제품 그 성분은 전부 수입 고기이고 거기 다 그 고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수입 양이 우리가 볼 때는 수입 고기 많이 안 먹지만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고기 인이 배겨가지고 우유도 계속 먹고 고기도 계속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다 이렇게 저 마케팅으로 들여다보면 참 세상이 살 맛이 안 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또 하나 그 비건 채식하는 분들이 사회생활이나 집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김치죠, 김치. 근데 김치도 저는 이제 원래 젓갈을 안 좋아하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봐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료에 김치를 젓갈을 번복했더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나물에도 김치 넣고 어디도 나물에도 젓갈 넣고 아주 젓갈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선정 씨 덕분이에요. 그 양반이 맞죠? 제 말이 맞죠? 그 양반이 요리학원 하고 하선정 그 액젓 그걸 판매하면서 그분이 영향이 크니까 모든 요리사들한테 그걸 다 뿌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요리에 방송에 나서도 계속 그걸 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액젓이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게 돼버렸어. 그래갖고 전 국민이 또 이제 액젓이 인이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물에도 젓갈 안 넣으면 맛이 없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젓갈을 넣고 근데 그게 이제 하선정 선생님 거는 안 그렇겠지만 젓갈이 사실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은 사실은 죽으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젓갈은 정말 잡아서 바로 죽은 걸 담기 전에는 이미 부패한 걸 담는 거고요. 그렇게 담으면 소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그 물질을 생성해요. 그게 뭐냐면 단백질 부패한 거고 그게 몸속에 들어와서 이 산소를 파괴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젓갈은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 젓갈은 짜니까 뭐 균이 안 생기겠지? 그러면 냉동실에서 왜 곰팡이가 필까요? 냉동실에 빵 한 달 넣으면 곰팡이 피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소금을 넣어도 이미 상한 재료였었고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짜게 넣었으니까 그게 뭐 안 생길 거다 그런 거. 요즘은 또 특히 젓갈을 또 짠 거 싫다고 하니까 싱겁게 만들잖아요. 특히 더 그 바이오제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젓갈은 굳이 채식하는 분이 아니어도 저는 정말 먹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젓갈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젓갈은 정말 백해무익한 이렇게 말하면 뭐 한식 하시는 분들이 화내시겠지만 백해무익한 식품인 것 같고요. 정말로 내가 새우 잡은 배에 가서 사다가 바로 담아서 보관 잘해서 먹기 전에는 거의 뭐 그 바이오제닉 아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건에 관해서는 이미숙 박사라는 분이 이미 자기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분이 이거 발표하면서 거의 테러당할 뻔하셨어요. 이 젓갈업계랑 한식업계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교수나 요리사나 학자들이 자기들이 양심상 알고 있는 게 많지만 그걸 말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게 다 기업 장사와 기업 때문이죠. 그래서 그쪽에 영향 주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저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에 숨어있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것들이 많을지 사실 짐작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발표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도 끄딱하고 놀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머커리 엑스파일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뭐 어제도 그거 나오더래요. 해장국에도 그 우리 커피 프리마 있잖아요. 그거 타고 해장국을 만들더라고요. 기름 중에 가장 나쁜 게 그 팜유예요. 최고로. 근데 그 팜유를 왜 쓰냐면 그거로 튀기면 바삭바삭하고 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햄버거 온갖 과자를 다 팜유로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팜유 가루를 만드는 게 그 팜유를 건조시킨 게 그 프림이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대부분의 그 설렁탕이나 그 뼈 고운 국물은 그거를 터서 뽀얗게 만든대요. 우유 타는 거는 옛날 얘기고요. 우유도 안 타고 요즘은 그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식품에 있어도 위생상 문제라든가 이런 불량식품 관리는 거의 다 육류예요. 그죠? 육류나 생선. 사실은 채소는 누가 그렇게 뭐 싼 거 가지고 뭐 기껏해 농약 정도지 뭐 장난칠 게 별로 없는데 육고기나 생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장난들을 많이 쳐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면 먹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염 자체가 고기나 생선보다 훨씬 10분의 1도 아마 오염이 안 됐을 거요. 사실 농약은 동물성이라고 농약 중독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도 사료를 먹이지만 건초도 농약에 뿌려져서 키운 거기 때문에 동물성도 이미 다 농약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 먹어서 야 너네 채소 그렇게 많이 먹으면 농약 중독 안 걸려? 똑같아요. 동물성 먹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동물성 식품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정말로 아까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또 보니까 뭐 앞으로 90살? 90살? 뭐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 제일 걱정인 거는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채식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육식이나 동물성 많이 먹는 분들보다는 훨씬 제 생각에는 한 거의 2~3배 정도 훨씬 건강하게 아마 사실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채식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훌륭하시고요.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주위 가족들 물론 주위 분들 직장분들 좋은 영향, 이렇게 착한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도 조금씩 좀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역할을 아마 하려고 내가 맘먹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계속 하시면 그렇게 다 변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그 채식 생활 견제해 주시고 착한 소비, 네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고 그래야 그나마 우리 그 후손들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디스토피아 같은 데서 살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별로 새로운 얘기도 없었죠, 그죠? 감사하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시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립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립밤이요? 립밤. 오빠 준비해 있고. 지금 정말 어렵게 모셨거든요. 워낙 바쁘셔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오셔서 워낙 바쁘셨는데 겨우 이렇게 시간 맞춰서 모셨으니까 질문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질문. 채식 수기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네. 네. 전기기가 네? 원작, 전기. 전기? 전기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그 석탄대사나 화력이나 수력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원자력 발전을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자꾸 근데 점점 전기가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조금씩은 아껴서 조금 덜 쓰면 원자력 발전소를 뭐 10개 세울 걸 5개 세우고 이런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세우지 말라고 데모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를 아껴서 그거를 정말 최소한의 것만 세우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당에다 뭐 방팽을 묻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팽으로 안 생기게 하는 거는 원자력 발전을 안 돌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전기를 아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된 게 아시잖아요. 고기는 요리할 때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채소는 에너지 많이 안 쓰죠. 그다음에 모든 게 채식을 하게 되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서 옮겨가서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채식 라이프 스타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근데 그건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따라가게 되죠. 채식하게 되면은 고기 안 먹게 되면은 에너지도 절게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피 안 입고 가죽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끼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가는 그냥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채식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 그 에너지는 그 말씀이었어요. 네. 채식하시기 전에 네. 거의 60주일이셨다고 했는데 네. 식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면 네. 그런 분들 뭐 흔하게 질문하잖아요. 왜 뭐 채식하는 이런 질문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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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기름에 이제 제가 채식하게 된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뭐 사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 아까 그런 케이스 시작한 거라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고 봤더니 건강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말씀처럼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난 고기 먹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세 보여서 그런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럼 나도 채식에 관심 가져볼까 이런 사람이 좀 많았어요. 제가 좀 무섭나요? 제가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연장자로 받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또 이게 저기 수식속은 없지만 비건 발행인이 이렇게 좀 약간 그냥 겉으로 볼 때 있어 보이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 별로 거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어린 친구들 만나봐도 요즘은 많이들 그래도 오픈돼서 채식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주기도 하고요. 물론 장난치면서 그래도 이거 좀 먹어봐 그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집어넣고 그런 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네. 비건 책 말고 다른 활동도 하시나요? 네, 강의를 많이 나가긴 하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하는데 다 공짜 강의랍니다. 네, 강의 좀 하고요. 지금 책 준비 하나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채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교과서 같은 거 준비 이제 목차만 완성해 놓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소규모의 강의도 오셨어요? 그럼요. 네네네. 그럼요.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불러주세요. 그리고 강의로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 강의가 사실 돈 받는 강의는요. 아시죠? 좀 이렇게 PPT도 쏘고 막 이렇게 확 이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강의가 별로 실속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강의는 책에서 봐도 되고 인터넷 자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강의보다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날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불러주시면 갈 거고요. 저는 뭐 노트북도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앉아갖고 막 이렇게 수다 떨듯이 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무슨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채식을 좀 이렇게 알리고 채식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뭐 잘났다 뭐 까칠하다 뭐 그래 너 잘났다 풀만 먹고 꼬꾸라져 죽어라 이런 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걸 알리는 데라면 저는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설득 당하든 말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비건 책도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비건 책이 잘 된 책은 아니에요. 잘 될 책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힘들어요. 우리 진짜 힘들고요. 비건 책의 그 전화번호가 대표님 전화번호인가요? 1199요? 네, 5711. 네, 맞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냐면요. 제가 비건을 창간하고 1년 반 뒤에 일본에서 배지라는 책이 창간을 했어요. 잡지가. 근데 그거는 지금 28호밖에 안 났는데 페이지도 170페이지고요. 3만 부 발행한대요. 광고도 48페이지나 돼요. 제가 세봐요 맨날.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또 비건에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제 비건 홈피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비건 책에도 약간 여러분들이 행사 같은 거 뭐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한 페이지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모임이나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뭐 연극 아니 공연 그런 거 좀 미리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그거 뉴스로도 내드리고 한 페이지 이렇게 할애해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거로 돈 벌려고 생각 안 한 거니까 필요하신 것만 항상 연락하셔갖고 저한테 주시면 저는 또 좋은 콘텐츠를 채우는 거니까 저한테도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잡지의 콘텐츠는 다양할수록 좋고요. 특히 지금 제가 비건에서 부족하다 생각하는 게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약간 뭐 세미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제가 게으른 면도 있겠지만 그쪽 콘텐츠가 잘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예고를 드리면 1호로에 이제 첫 호에 그 최근 만난 친구가 아니고 그분 아줌마인데 그분이 비건인데 스스로 섹슈얼 발음이 안 되네. 섹슈얼리티 뭐랬더라? 기고가 작곡가 아니야 문필가 글 쓰는 사람. 그래갖고 이제 영화 속 섹슈얼리티를 하는데 채식하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도 꽤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번엔 그걸 안 써. 다음에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문화적인 것들,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가 비건에 관련된 것들이 소개됐으면 좋겠는데 그쪽 콘텐츠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공연이라든가 뭐 동물 관련된 거 이런 거죠. 공연, 뭐 축제, 뭐 학술제 혹은 뭐 세미나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이 잡히시고 포스터가 나오고 이러시면 뭐 정 안 되시면 포스터를 제가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내용만 있으면 네, 한 달 전에만 연락 주시면 제가 지면 할애하고요. 지면만 할애하느냐 블로그와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도 다 날려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비건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비건 문화가 좀 확산돼서 단순히 그냥 풀떼기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좋은 생각들을 함께하는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사실 사람 수가 좀 돼야지 뭔가 좀 말도 먹히잖아요. 그죠? 사람 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이게 채식 인구가 적고 그나마 또 있는 채식 인구도 다 제각각이고 이래가지고요. 잘난 분들도 많고 똑똑한 분들도 많고 이래갖고 예, 좀 그 지금 사실 이건 이제 오프 더 레코드 말씀드려요. 1분만 더 할게요. 지금 사실은 약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개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막 학회 뭐 하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요. 채식 학회 따로 어디 무슨 뭐 포럼 따로 뭐 따로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신문에도 기사도 하나도 안 나요. 하다못해 비건에도 기사를 안 줘요. 뭐 어디서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지 어쩐지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비건을 좀 이용하고 활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녀가 있는데요. 네, 채식하면서 네. 자녀 때문에 네.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풀만 먹고 사냐고. 그렇죠. 몇 번을 부딪혔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접할 수 있게끔 뭐 책을 권유할 수 있는 책이 있다든가 그런 공간이 있는가. 그게 자녀 나이가 청소년인데 네. 한 20대 안 됐어요. 일단 데 네. 그러면 그 정도 나이면 초등학생. 엄마가 이 친구랑 만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좀 괜찮은가? 아니 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지. 이런. 아, 여학생이에요? 네, 여자. 여학생이네, 여학생. 이런. 나이엔 그냥 동물 얘기가 제일 몇 년생이신데요? 한번 얘기해봐. 사진 찍어갖고 가서 보여줄게요. 힘들어요. 맞아요. 동물이 제일 좋아요, 동물 얘기가. 채식 얘기부터 하지 말고, 동물. 맞아요, 아니, 예. 원래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네. 제가 권유를 못했어요. 너무 생활 환경 때문에. 네네네. 그랬더니 철철 울더라고요. 그럼 고양이 일단 기회를 놓쳤어요. 고양이를 한번 키우게 해보세요. 강아지는 좀 힘들고요. 한번 데려가던가. 아,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진짜 그 이런데 아, 제가 조선장 어떻게 데리고 가겠니? 하는 거를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처음에는 강아지였는데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 외에는 다 키워봤어요. 햄스터부터 해서 아, 진짜요? 다 키워봤는데 예. 고양이하고 걔는 못 키워서? 못 키웠으니까 뭐 울더라고. 둘 중에 하나를 키워봐야 되는데. 아, 진짜요? 쫓아냈거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고양이는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신데 그것도 어려우세요? 근데 가장 힘든 거는 뭐 그거 이제 지금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거는 뭔가 하면요. 음식 부지런히 죽기 살기를 해주면 안 먹어요. 고기 안 들어갔다고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저는 막 그러죠.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럼 맨날 풀만 먹고 사냐고. 그러니 저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콩고기도 해서 먹어보셨어요? 콩고기? 콩고기 요즘 많이 맛있어졌는데 맞아요. 콩고기가 옛날 같지 않고요. 최근에 고기가 완전 맛있어져가지고요. 콩고기 요리는 못해요 제가. 근데 사실 아니 콩고기는 그냥 사다가 그냥 굽기만 하면 돼. 콩햄 진짜 얼마 전하고 지금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 최근 거 사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콩고기하고 그냥 육고기하고 놨을 때 콩고기 좋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되게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요. 되게 맛있어요. 이제 여기 오자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래도 근데 여기를 따라오겠어요? 안 오죠. 그냥 좋은 곳이라고 해서 먹어나 보자고. 일단 콩고기를 좀 먹여 보시고요. 콩고기도 이렇게 맛있고 그래서 진짜 그 육고기하고 차별이 없다는 걸 알리게 하신 다음에 고양이를 키우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양이는 크게 그렇게 손 타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면서 그 과제를 주세요. 이 고양이를 네가 키우게 되면 얘를 네가 하는데 얘를 먹이를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책을 권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양이 동물 사료의 지시 같은 거 좀 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보게 되면 안 변하는 사람은 없을 거요. 그걸 일단 봐야 돼요. 어떤 책을 권하고 싶어요? 제가 책을 애들이 참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고양이를 키우게 하시고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게 하시고 강아지 고양이 사료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사료의 진실. 그 책을 보시면 그걸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면 사람 먹는 게 어떻다는 게 연상이 딱 돼서 이제 그걸 한번 보고 다른 책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막 그 동물보호 온라인 강의도 많아요. 그
그러니까 인강처럼 온난강도. 유튜브에 있어요. 게리 유로 이름이 그게 유튜브 찾으면 그러면 좀 비만인 애가 있어요. 네. 그 중에 네. 하나는 또 삐씩 말랐고 하나는 비만인데. 비만이면은 그 저기 탄수화물을 덜 먹. 아 건강하기 좋으니까. 저도 탄수화물 많이 먹어 살쪘어요. 그 애한테- 빵떡면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한테 어떻게 유혹을 하면 돼요? 너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먹으면 채식 종류에 거꾸로 먹으라고. 일단 과일도 물론 많이 먹으면 살찌지만 네. 과일부터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식사를 거꾸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채식을 어떤 걸 권유하면 살 네. 빠진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채식은 사실 고기 먹는 것보다 더 살이 빠지긴 하는데. 그 채식이 그냥 좋다고 그냥 일단 콩고기부터 먹여보세요. 콩고기는 살도 덜 찌고 그 기름기도 많죠. 지방도 없고. 네네. 식사하면서 네네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서 사진?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밥 먹어야 돼요. 네. 아, 질문도 없으시면 네. 강연 1시간 동안 강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